너가 하고 있는 투자의 루틴은 그대로 가야 돼. 그런데 그 루틴으로 가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빨리 모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거 하지 마세요. 저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저 뭐냐면요. 봅시다. 근데 궁금하네요, 저도. 세뱃돈이면 금액이 크지 않아서 개별 주식보다 분산이 잘 되는 지수, 배당 ETF 위주로 두세 개를 추천해 달라 했더니 국내 단기 금리형 1개, 미국 대형주 지수 1개, 그리고 배당 ETF 1개 정도로 섞어서 세뱃돈 들어올 때마다 넣어라 라고 했는데 봅시다. 단기 금리형. 와, 신박하네요. 저는 여태까지 ETF 중에서 이렇게 CD 금리, 단기 금리형 ETF 추천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거 하지 마세요. 저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저 뭐냐면요. CMA, 증권사 CMA랑 똑같은 거예요. CMA로 나오면 될 거를 저걸 ETF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차이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자녀들 돈은 장기로 보통 묶어두잖아요. 근데 저거는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단기로 해서 이자를 적게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저러느니 그냥 어디 새마을금고 가서 연 7%짜리 나올 때 그 장기 예금 하나 들어주는 게 훨씬 낫다. 저거는 개인적으로는 별로다. 다음 미국 대표지수. 이거는 저도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죠. 미국 대표지수가 왜냐면 그동안 데이터로도 그렇고 현재로도 그렇고 과거와 현재 모두 좋은 성적을 계속 거둬줬어요. 크기 때문에 환금성도 좋고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오고 기술 면에서도 금융 면에서도 뭐 워낙 미국이란 나라가 계속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린 아이들이 했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배당 ETF인데 배당 ETF 좋습니다. 저도 뭐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근데 배당 ETF 미국 거로 갈 거냐, 한국 거로 갈 거냐의 차이인데요. 고민되네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미국 배당 ETF를 국내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미국 배당 ETF가 우위였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이제 뭐 배당 분리과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내 배당 ETF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이라면은 미국 배당 ETF가 난 것 같고 좀 몇 년 뒤에는 국내 배당 ETF가 난 것 같다. 그리고 월배당이라는 개념은 매력적입니다. 이제 매달 나오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이제 용돈을 그냥 나는 ETF 사줬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그냥 써라 라는 개념도 되는 거고, 부모님한테 드리면은 부모님 제가 그냥 ETF 하나 사드렸으니까 ETF 배당금 가지고 생활비 쓰세요 라고 효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좋고요. 리츠는 구성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건물에 투자되어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리츠 중에서도 좀 자금난에 빠진 곳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을 거고, 그냥 어디 대기업 빌딩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배당 수익률 높은 게 아니라 어떤 게 앞으로 미래 자산인지를 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최근에 물류창고 ETF들이 또 되게 매력이 있었었고요. 좀 배당금이 올라가는 추세라서 그런 것도 괜찮고, 이제 보통 쿠팡, 뭐 풀필먼트 이런 데다 렌탈을 해줍니다. 아니면 이제 대기업들이 쓰는 것들,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뭐 10년, 20년 쓰기로 하고 한 것들도 있었고, 제일 나쁜 거는 뭐냐면은 대형마트 리츠. 대형마트들이 요새 아무래도 온라인 마켓이 커지다 보니까 폐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월세를 못 내게 됩니다. 그럼 리츠 수익률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중도 나와 있는데 안정형, 보통형, 단기 금리형 60%, 이거 안 돼요. 단기 금리, 그러니까 자녀한테 무슨 저 현찰을 60%로 둡니까? 저 투자하려고 하는 건데 그 부모님들이 할 때 하는 거고. 그러니까 AI도 나름대로 포트폴리오 짜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S&P 500 100% 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보통형 저렇게 S&P 500 60% 넣고 배당 40% 넣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너무 수익률에만 치중한 것 같다. 교육적인 의미도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6대 4를 S&P 500이랑 배당을 60%로 넣고 아까 뭐 이제 탄소 배출이라던가 이런 좀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을 40% 넣어주면은 교육용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의미 없습니다. 자, 시드 차이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ETF 사는 건 똑같잖아요. 10만 원이라고 못 살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는 거는 오히려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적으니까 고수익으로 재편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스크를 올려버리는 거죠. 금액이 적으면 하이 리스크로 가야 되고 금액이 많으면 로우 리스크로 가야 돼 라는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자녀가 취업하자마자 어떻게 되겠어요? 나 월급이 적으니까 코인에 한 방 투자해서 나 부자 돼야 되겠어. 이런 마인드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려줘야 돼요. 시드와 상관없이 너가 하고 있는 투자의 루틴은 그대로 가야 돼. 그런데 그 루틴으로 가는 게 오히려 돈을 더 빨리 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가치주를 투자했었는데 그게 웬만한 성장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봤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시드로 포트폴리오를 구분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 보통 세뱃돈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어요. 이건 많아요. 근데 이제 다들 결과는 생각보다 다 플러스입니다. 왜냐면 자녀한테 사준다는 거 할 때 이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 보다시피 특정 섹터에 치중되지 않고 배당이다, 지수다 이거잖아요. 그럼 지수가 뭐 과거보다 밑으로 내려간 지수가 없어요. 그럼 다 플러스였을 거예요. 배당 주식들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배당금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플러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들 수익률은 되게 다 플러스더라. 그게 1번이었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많이 해주냐면은 한 방에 증여해서 한 방에 사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에 한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냥 탁 넣어주고 한 번에 빡 사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 다음부터는 쳐다도 안 봅니다.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저희 아들 계좌 비밀번호를 틀려가지고 지금 로그인이 안 돼요. 사주고 난 다음에 사주고 난 다음에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뭐 샀지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은 왜 로그인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애기들 공인인증서 따로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까먹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마다 해줘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 세뱃돈으로 사주는 거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엄마들이 바쁘니까 좀 체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꾸준히 체크해주고 물어봐주고 대화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가 1번이고요. 그 한 번에 막 증여로 사가지고 넣어주는 거는 수익률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 나중에 그거를 과연 고마워할까요? 의외의 답들을 많이 들었어요. 지 돈인 줄 알더라. 대표적으로 되게 좀 부자분이 있었는데 자녀 이름으로 뭘 많이 해주셨었어요. 미성년자 때부터. 근데 그게 많이 올랐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나중에 부모님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고 나서 뭐냐면 뭐 이거 내 거니까 뭐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거를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 자녀한테 주는 이것들이 교육용 정도 수준인 게 제일 적합하다. 너무 많이 주고 뭐 미리미리 증여해서 일찍 한다라고 하면은 자녀한테 분명히 이제 절세 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자녀 면에서는 그게 성장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저는 절박함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겠다는 느껴야 되는데 이미 나한테 자산이 뭐 부모님이 한 3억을 물려줬다, 10억을 물려줬다 그러면 뭔가 좀 여유로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선택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많이 주는 건 좀 반대입니다. 세뱃돈 정도만 주시면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돈 버는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설날이 되고 나면은 딱히 할 게 없어요. 막상 가족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세뱃돈으로 주식을 주면서 대화를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돈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는 그냥 서로 그 돈 얘기는 기피하는 게 좋아라고 말하지만 명절에 이런 식으로 나 세뱃돈으로 이런 주식을 줄 건데 이거 어때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건전한 돈의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인도 주식을 사주시는 건데요? 왜 미국의 S&P 500인데요? 라고 하면서 미국에 이런 대형 기업들이 있고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거고 라고 하면서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돈과 관련된 사회 그리고 어떤 지식의 이야기들을 다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모으면 어떤 걸 해보고 싶냐 그런 걸 왜 하고 싶냐. 예를 들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전투기 사고 싶대요. 전투기가 왜 갖고 싶어 하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었었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화제를 던져줄 수 있는 요소로도 활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한 마음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